현역가왕 3, 2회차는 무대 결과보다 점수가 남긴 인상이 더 오래 갔다. 노래에 좋고 나쁨을 떠나 왜 그 숫자가 거기에서 나왔는지를 납득시키는 힘이 부족하면 시청자는 곧장 의심으로 이동한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크게 불붙은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 예선 단계에서 0점과 1점이 등장하는 순간 평가가 엄격하다는 인상보다 의미를 담아 찍은 숫자처럼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숫자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프로그램에서 숫자가 설득을 잃으면 심사 자체가 흔들린다. 유연주의 1점은 그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트로트 1년 차라는 설명이 앞에 붙었지만 무대가 보여준 것은 초보의 발성이라기보다는 소리를 다뤄본 사람의 호흡과 중심이었다. 소리꾼 출신이라면 음의 결을 세우는 방식과 숨을 쓰는 방식에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1점이 나왔다는 사실이 실력 평가라기보다 방향 제시로 읽히게 만든다. 이 무대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 그 장르적 결은 이 판에서 가산점이 아니라 감점 요소라는 말처럼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간개슬의 0점 논란을 다시 소환했다. 낮은 점수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예선에서 0과 1이 반복되면 시청자는 질문을 바꾼다. 이 사람이 얼마나 못했느냐가 아니라 심사단이 무엇을 맡고 싶어 하느냐로 시선이 옮겨간다. 10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거의 아무도 점수를 주지 않았다는 상황은 더 큰 파장을 만든다. 공감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시청자들이 무대를 완벽하다고 봐서가 아니다. 예선이라는 단계에서 그 정도의 급진적인 결론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심사평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소리꾼다운 소리가 나왔어야 한다. 트로트를 부를 때 진정성이 필요하다. 힘을 빼고 순수하게 불러라. 같은 말들은 방향으로만 보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 말들이 곧장 0과 1로 연결되는 순간 조언이 아니라 낙인처럼 작동할 위험이 생긴다. 현역 가수들을 세워놓고 마음으로만 불러라는 주문이 강조되면 기술의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인상도 남긴다. 무대는 마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은 출발점이고 기술은 전달 도구다. 전달 도구를 가진 사람에게 도구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그 순간 경쟁의 룰이 흔들린다. 점수 분포는 더 큰 의문을 만들었다. 0과 1이 나오면 2, 3, 4도 나와야 수긍이 쉬워진다. 그런데 실제로는 5점이 중간값처럼 몰리고 6, 7, 8은 드물게 등장하고 어떤 무대는 곧장 10으로 튀어오른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점수는 세밀한 척도가 아니라 버튼 드라마가 된다. 드라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경연 프로그램에서 드라마가 평가를 삼키면 시청자는 손해를 본다. 노래를 듣기 위해 켰는데 판단 게임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김의영의 8점도 그 흐름 속에서 다시 보게 된다. 김의영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생각하면 8점이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8이 자주 보이지 않는 분포 안에서 8이 나오면 그 8일의 의미가 곧장 비교표로 바뀐다. 왜 어떤 무대는 5에 머무르고 어떤 무대는 8까지 가는가? 그 차이를 설명하는 언어가 충분했는가가 남는다. 결국 시청자는 노래가 아니라 기준을 듣고 싶다는 상태에 들어간다. 그런 분위기에서 김태연의 무대는 기대와 긴장을 함께 끌고 들어왔다. 일정이 빽빽한 가운데도 출연이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진이 이 인물을 어떤 급으로 바라보는지 짐작하게 한다. 우승 후보를 세워두고 판의 중심축을 만드는 방식은 오디션에서 낯설지 않다. 시즌1에서 익숙해진 라이벌 서사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편집도 계속 보였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김태연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받쳐주는 실력이었다. 감정의 밀도 고음에서의 집중력 무대가 끝난 뒤 터진 눈물까지 그 장면들이 가볍게 소비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간절함이 기술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대의 완성도만큼이나 눈에 걸린 것은 교차 화면이었다. 김태연의 무대가 진행되는 동안 빈에서의 표정이 반복적으로 잡혔다.
다른 참가자들 때는 그 정도의 반복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유난히 카메라가 오갔다. 그 자체가 이미 이야기다. 라이벌을 만들려는 의도든 서사를 강조하려는 의도든 시청자에게는 지금부터 이 둘을 묶어서 보라는 신호로 읽힌다. 무대 후 손을 맞잡고 격려하는 장면까지 화면에 담긴 것도 같은 흐름이다. 숨겨진 마음이 있다기보다 제작진이 원하는 감정선이 있다는 인상이다. 첨부 스테파니는 퍼포먼스가 점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읽힌다. 격한 동작 속에서 보컬을 유지하는 힘은 분명 평가 요소다. 음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느냐의 논쟁이 생길 수는 있어도 무대 장악력은 눈에 띄었다. 홍자의 무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겁이 났다는 말과 달리 무대는 안정적이었고 강력한 후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이런 무대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점수 이전에 노래가 먼저 납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회차에서 5점이 몰려 나오는 장면들은 다시 질문을 만든다. 칸미연의 무대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명확했다. 준비가 덜 됐고 곡 해석이 아쉬웠다는 말은 납득 가능한 비평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5점이 어떤 자리냐는 것이다. 낮은 점수인 듯 보이지만 동시에 중간값처럼 쓰이니 5점은 평가가 아니라 임시 표정처럼 보이기도 한다. 진소리의 경우는 더 미묘하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잘했다는 말이 나왔고 심사평은 소리에 갇히지 말라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점수는 5에 머물렀다. 노래의 완성도와 점수의 관계가 끊어져 보이는 순간이 생기면 시청자는 심사평을 듣지 않고 점수만 보게 된다. 그건 프로그램에 좋지 않다. 마스크를 쓴 참가자들의 등장과 이어진 장면은 심리전을 극대화했다. 얼굴 공개 이후 바로 방출 후보를 언급하는 방식은 무대 이전에 멘탈을 흔드는 장치로 작동한다. 관객 입장에서는 긴장감을 느끼게 하지만 참가자 입장에서는 노래에만 몰입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 속에서 방가이가 탈락한 장면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심사단이 언급한 진부함 옛 창법 같은 평가가 실제로 누구를 겨냥했든 그 말이 탈락이라는 결론과 맞물릴 때 파장은 커진다. 특히 누군가에게는 이 판에서는 오래된 결이 죄가 된다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다. 반대로 강혜연이 마음을 다잡고 높은 점수를 받은 장면은 이번 시즌에서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멘탈이라는 사실을 다시 드러냈다. 노래는 결국 순간 예술이다. 긴장에 밀리면 평소 실력도 무너진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높은 음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기 소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구수경의 무대는 회차를 뒤집는 쾌감을 줬다. 10년차 무명이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무대 위에서는 주눅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시작부터 에너지가 터졌고 퍼포먼스와 보컬이 한 덩어리로 움직였다. 이런 무대가 인상적인 이유는 무명이라는 서사 때문이 아니라 그 서사를 믿게 만드는 태도 때문이다. 무대에서 주저하지 않으니 관객도 주저하지 않는다. 점수가 높게 나온 것도 그 흐름과 닿아 있다. 앞으로 눈여겨볼 인물로 꼽히는 이유는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쓰는 표정이 단단했기 때문이다. 탈락자 발표와 MVP 선정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로 읽혔다. 차지연의 MVP는 설득력이 있었다. 무대는 안정적이었고 소리와 감정의 균형이 좋았다. 10대 강자들이 강력한 후보인 것은 맞지만 차지현이나 홍자솔지처럼 무대 경험이 묻어나는 이름들이 상위권을 채울 가능성도 충분하다. 시즌이 끝까지 간다면 기술의 상징과 감정의 상징, 이 싸우는 판이 아니라 각자의 장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조합하느냐의 싸움이 된다. 다음 주 예고편의 핵심은 김태연이 비내설을 지목한 장면이다. 현장 지목전은 그 자체로 잔인하다. 지목하는 순간부터 서사가 붙고 지목당하는 순간부터 부담이 붙는다. 둘 중 한 명이 방출 후보가 된다는 설정이 더해지면 이 대결은 이미 다음 라운드가 아니라
결승급이라는 말이 붙는다. 두 사람의 결은 다르다. 빈에서는 정통 트로트의 결이 강하고 김태현은 국악 기반의 소리에서 힘이 나온다. 같은 장르 안에서 서로 다른 뿌리가 충돌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 어느 쪽이 이길지보다 어떤 방식이 설득력을 얻는지 보는 재미가 더 크다. 여기에 숙행의 방송 노출 문제가 겹치면서 프로그램은 또 한 번 질문을 받는다. 제작진은 숙행의 라이브 무대를 제외했다고 알렸지만 방송에서는 숙행의 리액션이 여러 차례 잡혔다. 팀전 풀샷이나 집단 리액션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짧은 멘트와 자막 불필요해 보이는 단독 컷까지 남은 장면들은 정말 어쩔 수 없었나라는 의문을 만들었다. 편집이 어려운 장면과 자르기 쉬운 장면은 다르다. 시청자는 그 차이를 안다. 그래서 못했다보다 안 했다로 해석하는 사람도 생긴다. 특히 숙행이 방출 후보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은 논란이 없었다면 더 오래 방송에 남았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면 자녀 분량이 계속 튀어나올 위험도 함께 커진다. 이번 2회차가 남긴 결론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참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노래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곡 선택의 이유, 무대 위 태도, 흔들리는 상황에서의 대응 심사단의 언어를 견디는 힘까지 모두 시험대에 오른다. 그 과정에서 점수는 더 강한 메시지가 됐고 그 메시지가 설득을 얻지 못할 때 논란은 커졌다. 다음 회차는 그 논란이 더 커지느냐 아니면 무대로 다시 잠잠해지느냐를 가르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라이벌 구도가 본격화되고 지목전이 시작되면 감정선은 더 거세진다. 결국 남는 것은 노래다. 방송이 어떤 장치를 더하든 마지막에 기억되는 것은 무대에서 실제로 무엇이 울렸는가다. 원하면 바로 이어서 같은 톤으로 더 길게 확장할 수 있다. 특히 빈에서 무대가 왜 점수와 별개로 계속 회자되는지, 솔지 무대가 왜 교과서처럼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같은 레벨에서 비교되고 있는지까지 더 촘촘하게 풀어낼 수 있다. 지금은 너가 지적한 첫 문장부터 말투가 사람 같아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체 결을 다시 잡아놓았다.